스마트 기기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키스 전달 로봇부터 배변 알림이 기기까지 점점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 생활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기기 발전의 끝은 과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활 속 이색 스마트 기기 2탄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불과 10년 전인 2005년만 해도요. 제대로 된 스마트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스마트 기기의 수를 약 50억 대 수준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한 명당 한 대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5년 뒤인 2020년에는요. 그 규모가 2천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를 고려해본다면 1인당 평균 26대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건데요. 26대요. 뭐 안경, 예? 그다음에 귀걸이, 립스틱, 스마트폰, 집안 구석구석 들고 다니는 거 자동차 안 이런 데 전부 다 스마트 기기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 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 정말 필요한 기능과 쓸데없는 기능을 잘 선별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스마트 기기는 많다. 아니, 이런 스마트 기기가? 브래지어에서 벼가 자란다? 태양광 재활용이 가능한 이 친환경적인 브래지어는요. 일반 브래지어를 논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브래지어 끈에 플라스틱 화분을 매달아 벼가 자랄 수 있게 한 거랍니다. 벼 모종이 달린 급수용 호스가 벨트 역할을 하고요. 함께 입은 바위에는 농업용 장갑도 달려있는데요. 이 속옷을 입으면 당장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키스를 전달하는 로봇이 있다? 이 로봇에 내장 센서가 부착된 2개의 입술이 있어 연인과 키스를 하는 느낌 그대로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입술 패드에 입을 맞추면요. 키스의 감촉과 움직임을 그대로 복사해서 낼 수 있어서 가능한 건데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연인, 주말 부부 이런 분들에게 진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몇 분 몇 초 후에 배변을 할 건지 정확하게 예상하시나요? 배변 시간 알람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기기는요, 인간의 대장 신호를 예측해서 위기의 순간 10분 전에 미리 경고음을 보낸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이 말을 하는 거죠. 화장실 찾아요. 이제 온다. 그들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재미를 위해 이걸 발명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휠체어에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반가운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분들 풀 메이크업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불과 30초 만에 풀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화장을 시켜주는 프린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화장도 스마트하게 기계에 얼굴을 넣고 30초면 끝! 우선 전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메이크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메이크업 사진을 전송한 후에 얼굴을 스캔합니다. 30초 후면 기초,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순서로 원하는 메이크업이 완성! 평소 화장에 자신 없던 분들, 바쁜 현대의 여성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이제는 스마트 기기가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이 기기를 이마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특정 신경 통로에 신호를 주어서 사용자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생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감소시켜줬고요. 참가자의 97%가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점점 더 편리해지고 스마트해지며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IT 기기들.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전문가님? 여기 있습니다. 뭐죠? 드론이 갑자기 스튜디오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분이 드론이신가요? 네, 드론과 함께 우리 전문가분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미니드론입니다. 네, 어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드론과 함께 등장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드론 가지고 있는데 조종기가 없네요. 이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한 드론이고요. 예, 그 55g의 초경량 그 미니드론 롤링 스파이더인데 네. 스마트폰에 있는 그 전용 어플을 이용해서 그 비행과 그 제어가 가능한 신기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5g이요? 네네. 55g이라는 건요. 500g이 그러니까 1kg의 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5g. 엄청 가볍네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와이어리스 기반으로 이 그 기체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무게를 그 가볍게 하는 것이 기술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 드론하고 달려 옆에 바퀴가 엄청 큰 게 달려 있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천장을 이제 그 올라가거나 아니면 벽을 이제 구를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제품을 그 롤링 스파이더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까요? 와, 드론이 나르는 게 아니라 굴러다닙니다. 스마트폰의 그 기울기로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아, 스마트폰을 네, 운전대처럼 그렇습니다. 사용하는군요. 별도의 조정기가 없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네. 방향을 바꿀 때 왼쪽에 있는 어플을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로 기울기로 당겼다, 후진했다, 후진할 후진했다. 때는 네네. 이렇게 기울기로 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후 좌우 수직 상승을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하시던 벽타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일단 떴어요. 네. 여기까지 일반 드론이에요. 갑니다. 자, 벽에 붙어지. 벽하고 싸워요. 바람과 함께 압력을 이용해서 벽에 붙게 되겠죠? 그럼 타이어와 함께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보통 드론은요, 벽에 가다 보면은 이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왕 하고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프로펠러가 날아가거나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드론이 좀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가서 붙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네요. 박해의 용도는 그렇게 벽을 타거나 이제 천장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용도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사람에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사람도 보호해주고 기체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불을 켰더니 눈에 불이 번쩍 들어오고요. 마치 무슨 그죠? 에? 멋있어. 얘가 이제 8cm로 수직으로 점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8cm로 수평으로 점프가 가능합니다. 점프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무선 누르기 가능하다는 거죠. 얘가 점프를 한다고요? 예. 그리고 얘 말도 해요. 저한테 말 시켜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 요게 이제 드론의 시점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상에서 5cm 높이에서 보는 시각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어플상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를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돌기도 하고요. 우와!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다음에 네. 천천히 흔드는 기능도 있고요. 드론 한 대 더 산다고 와이프한테 진짜 혼날 텐데. 우와!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연속 점프. 지금은 수직 점프를 했던 거였고요. 이번에는 수평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바퀴를 네. 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갈 수 없는 10cm 이하의 이제 낮은 공간을 가거나 좁은 공간을 가서 훨씬 더 그 인류의 실생활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와, 정말 이제는 그냥 드론이 아니라 뭐 고개를 보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오늘 생활 속 IT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근데 생활 속 IT 기기에 들어간 겁니까? 일단은 그 취미나 네. 레저용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아, 우리가 이제 그 캠핑을 가거나 네네. 그 암벽 등반을 하거나 또 등산할 때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난자가 있을 경우에 네네. 산속에서는 네네. 헬기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드론들이 만약에 낮게 날면서 저공 비행으로 이 확인을 한다면 네네. 제가 봤더니 이제는 드론을 1인칭 시점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지금 그 소방제청 같은 곳에서 네. 그 이제 조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런 드론들을 이제 응용하려고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 좋은 드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눈에 띄는 것이 정말 저희는 지금 스마트하게 기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가방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남자들에게는 사실 공포의 대상 중에 하나인 가방이 제 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 전화 뭐 딱히 벨소리 안. 이거 지금 불 들어오는 게 지금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그 사물 인터넷에서 그 NFC라든가 블루투스 기술을 접목한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핸드백과 스마트폰을 그런 그 근거리 통신으로 연결을 시켜서 근데 밖에서 누군가 전화를 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뭐 당장 열어보고 싶지는 않는 거죠. 그랬을 때 밖에 있는 불빛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문자가 왔을 때 뭐 푸른색으로 바뀌고 또는 뭐 급한 전화 왔을 때는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아 문자는 안 받아도 된다면 안 받는 거고 빨간색은 받게 되는 그러니까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뭐 그런 예,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여보세요? 이건 아닌 거죠? 예, 뭐 물론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이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하다가 요즘에 많이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스마트폰을 놓고서 두게 되면 네. 뭐 일정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 알람이 울리게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분실하는 이용을 막아주는 것이죠. 아, 알림을 해주는 거군요. 이건 정말 좋네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요. 가방이 참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라 예전에는 스마트 가방 하면은 무슨 약간 007 느낌의 약간 회색빛, 잿빛, 검정색 막 이런 느낌의 가방들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핸드백을 가지고 스마트 기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그럼 또 사줘야 되는구나. 여기에 올라가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의 화면입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96.1이 나왔습니다. 다른 게 엄청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러면은 얘가 이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제 기록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얘네가 제일 처음 쟀던 몸무게가 점이 하나가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살이 빠져서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허준이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쪘죠. 이게 그래프로 나옵니다. 이걸 몸무게 변화를 계속해서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 몸무게는 80kg에서 그 다음 69.7이 됐다가 96.2가 됐죠. 이렇게 매일매일 이 무게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확인을 계속해서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체중 변화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겠네요. 그래프를 클릭하면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에 주로 많이 움직였는지도 보여주고요. 하단에는 아이콘으로도 간단히 표시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면 기록도 물론 체크가 가능하고요.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대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에 이 살며시 끼워서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지금 반지 같은 거 끼고 계신데 그게 뭐죠? 예, 3D 모션 인식으로 프레젠테이션, TV, FPS 게임,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웨어러블 스마트링 컨트롤러입니다. 3D 공간 인식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간단한 제스처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로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를 이걸로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모션을 주시게 되면 윈도우 탐색기라든지 바탕화면 보기라든지 창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모션으로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지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예.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예. 신기하네요.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아니면 원하시는 페이지로 이렇게 회전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듯이 딱 껴놓고서 그냥 툭툭툭툭 하면 되네요. 예. 조금 있으면 사물 인터넷까지 연결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은 한마디로 컴퓨터라든가 태블릿 PC, TV, 라디오, 홈 시스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스템에 이 반지만 끼고 계시면 모션으로 게임 내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입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운동이 됩니다. 야, 이게 엄청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사람 잡겠는데요? 선생님, 저 무슨 잣도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거 뭔가요? 이 게임의 목적이 뭡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입니다. 재밌게 운동시켜주라는 게 목적이고요. 비만은 낫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요. 어딨어? 어딨어? 저기 있다.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동료들! 여기 있다! 점프! 살려주자! 어떤 그 동작감이라는 게요. 실제로 이 게임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쏘면 와, 이런 느낌. 예. 정말 조용한 시간나게. 단발! 연사로 너무 혼납니다. 예,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모션 엔진을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이 FPS 게임이라는데 전용으로 만든 세계 최초로 역시 검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 해군의 UDT에서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한민국의 ICT의 미래는 밝구나. 이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기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술의 그 진보 단계를 보면 네. PC에서 이제 스마트 시대로 왔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나오는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그 공간적인 뭐 어떤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하면 그 앞으로 이제 나오는 미래 나오는 제품들은 네. 그런 것들 넘어서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기존의 인류가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없어서는데 소중한 친구들이 곧 조만간 멀리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또 사면 와이파이 더 이상 영화 속의 판타지가 아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기술이 마술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K-팝의 열기까지 이어가는 하나의 IT 트렌드. 디지털 마술사 홀로그래피를 만나보자. 서울 을지로의 한 건물.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 이곳은 바로 한류스타 공연장? 안녕하세요. 전주현입니다. 여기 콘서트장 같은데 오늘 여기 저 왜 부르신 거예요? 포토존의 얼굴을 보니 혹시 빅뱅의 콘서트장? 주원 씨는 공연 관람에 잔뜩 설레어 있고 빅뱅 지드래곤? 지드래곤 보는 거예요 오늘 저? 주원 씨 오늘 개탔다! 한류스타 빅뱅 공연을 보기 위해 늘어선 줄 그 안에 주원 씨.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대박 기대돼요. 어떡해. 들어간다.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껏 기대되는데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보고 싶던 빅뱅 등장. 무대를 압도하는 빅뱅의 퍼포먼스에 공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관람객들. 한류스타 공연도 보고 오늘따라 잔뜩 흥분한 주원씨. 춤이 절로 나오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빅뱅의 화려한 무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이 끝나자 주변을 서성이는 주원씨. 저 지금 종이랑 펜 들고 지드래곤 만나러 사인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대기실이 어디지? 이곳이 바로 빅뱅의 대기실? 지드래곤 씨 없는데? 혹시 지드래곤 매니저? 누구세요? 지드래곤 씨 대기실 아니에요? 지드래곤 씨요? 지드래곤 씨는 여기 없고 저쪽에 있습니다. 좀 저쪽에 가시죠. 있어요? 네네네. 가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기 지드래곤이죠? 어디요? 저기요, 저기. 이거 아까 여기 공연했던 공연장 아니에요? 여기 올라가 보실래요? 과연 지드래곤이 나타날 것인가? 여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켜보니 그녀 옆에 지드래곤이 나타났다. 그러나 진짜가 아닌 가상의 지드래곤이었던 것.
마치 옆에 있는 듯 생생한 모습이 판타스틱 그 자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진짜 같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상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K-팝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체험을 줄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든 겁니다. 공연의 신세계가 펼쳐졌다.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스타를 하루에도 몇 번씩 관람할 수 있는 3차원 홀로그램 공연이 등장이다. 그 원리는 뭘까? 플로팅 홀로그램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해상도의 빔 프로젝트를 네. 그 밑에 반사판을 활용해서 그 45도의 그 포일이라는 투명 막을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그 보일 수 아티스트를 있게. 구현을 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바닥에 쏜 영상이 필름에 반사되어 입체적인 무대를 재현한 홀로그램 공연. 이 공연만의 장점이 있다면? 실제 콘서트에서는 아티스트 옆에 가서 사진 찍을 수도 없고 네. 아티스트하고 같이 춤도 출 수도 맞아요. 없지만 홀로그램은 같이 이렇게 세레나데도 받고 사진도 같이 결합돼서 뭐 공연에 참여도 하고 네네. 뭐 인터랙티브 요소가 되게 많고요. 예약하기도 힘든 아티스트의 무대를 쉽게 감상할 수 있는 홀로그램 공연. 그렇다면 그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그 시작은 바로 1862년 영국의 발명가 헨리 더크가 고안한 페퍼의 유령에서 유래한다. 최초로 거울의 반사 원리를 통해 유령이 실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용. 실제 인물이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무대 장치에서 홀로그램의 역사가 시작됐다. 1967년 베트남 전쟁, 1990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미 공군의 홀로그램 활용 덕분. 가짜 형상전을 쏘아 올려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전쟁에서 압승했다고. 그렇다면 디지털 홀로그램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소를 찾았는데 입구부터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디스플레이. 이것이 바로 홀로그램?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해답을 알려줄 홀로그램 박사 황영석 교수. 제가 홀로그래피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너무 신기해서 이 홀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홀로그램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조은 씨가 만지는 것에 다 홀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우리 손에 항상 닿는 일상 가까이에 홀로그램이 있다는데? 바로 소지품 탐색이 들어가고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네, 힌트는 지갑 안에 있습니다. 지갑이요? 네. 우리가 항상 소지하는 지갑 속에 홀로그램이 있다? 아, 찾았다. 이거 지폐. 여기 지폐에 홀로그램 있는 거 맞죠? 예, 빨리 찾으셨네요. 아. 지폐와 신용카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홀로그램이라는 첨단 특수장치를 부착. 그렇다면 이 반짝이는 홀로그램 어떤 원리일까? 어떤 원리로 이렇게 화려한 홀로그램이 완성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홀로그램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서 일어나는 물결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 홀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야나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바로 이렇게 그 위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원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바로 홀로그램과 비슷한 원리. 즉, 물 대신 빛의 강도와 볼륨을 이용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현상하는 방법이 바로 홀로그래피인데 한마디로 스크린 없는 디스플레이라 칭한다. 두 개의 빛을 나누어서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생성되는 이 패턴을 기록한 것을 홀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홀로그래피는 사진과 같은 원리인데 사진은 물체의 밝고 어두운 모습인 진폭만 기록하는 데 비해 홀로그래피는 레이저를 통해 빛의 세기와 함께 위상 정보까지 저장해 3차원으로 대상을 재현해낼 수 있다. 그런데 원리를 공부하자마자 연구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주원 씨. 뭐 찾는 중? 저 여기 연구실 안에 있는 물건 중 홀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지금 찾고 있거든요. 뭐가 좋을까? 주한 씨 홀로그램을 시연할 대상을 탐색하는데 찾았다. 이걸로 해달라 그래야지. 교수님, 네. 저 이거 골랐는데요. 이거로 지금 홀로그램 가능할까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실까요? 진짜요? 네. 해주세요. 장난감 자동차. 과연 똑같은 홀로그램으로
변신 가능? 홀로그램 생성 방법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는데 네네. 예, 이거는 이제 광 홀로그래피 방식입니다. 광 홀로그래피 방식에는 이러한 필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 이것이 바로 홀로그램 전용 필름. 빛의 세기와 볼륨까지도 기록 가능하다는데 빛의 진동에 따라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자동차의 형상. 입체감이 완전 살아있어요. 네. 입체감이 살아있네.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리거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인데 구현 방식에 따라 뚜렷한 입체감을 주는 반사형, 선명한 색상이 장점인 투과형,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지개형으로 홀로그램을 구분. 수일간을 거쳐 작업을 거치면 우리가 원하는 홀로그램이 시연된다. 그런데 완벽한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데 이 패턴을 공간광 변조기나 다른 디스플레이에 입력시켜서 보면은 그 이미지가 복원돼서 보입니다. 공간 광 변조기란 홀로그램 영상을 계산한 후 그것을 띄워주는 장비. 100만 픽셀 이상이 여기에 집적이 돼 있는 이- 고해상도 이 조그만한 공간에 그만큼의 네, 고해상도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톱만큼 작은 화면으로도 화려한 입체가 쏟아진다. 차세대 핵심 기술 홀로그램을 감상한 소감은? 오늘 정말 너무 신기하고 화려한 홀로그램 잘 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홀로그램이 미래 콘텐츠 산업에도 많이 이렇게 활용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이 곧 현실이 된다. 진짜보다 더 실감나는 3차원 입체 영상 기술의 결정판 홀로그래피. 더욱 편리하고 무한하게 쓰이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